네, 그럼 두 번째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첫 번째는 노동당 인천시당을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녹색당 인천시당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당 인천시당 오늘 나와주신 분은 김정원 운영위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이 여성 게스트가 오신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네,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올해 2017년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서 좀 소수 정당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색당 인천시당 모셨는데 녹색당은 제가 들어보니까 시당 위원장이나 이런 직함이 없는가 봐요. 시당 위원장. 운영위가 있고요. 운영위원회. 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남녀 동수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해요, 원래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공동 운영위원장 체제로 두 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 인천 녹색당은 이번에 공동 운영위원장을 뽑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운영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몇 분이나? 원래는 이제 지역 모임에서 한 명씩 운영위원들이 선출이 됐어야 맞는데요. 저희가 네. 12월 달에 총회를 했어요. 그때 네. 이제 제대로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능력이 부족해.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운영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요. 네.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이 3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 예, 그 중에 말 제일 못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계 세 분이 어디 지역이신가요? 큰일입니다. 예, 저는 부평에 살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부평입니다. 예, 저 부평 삼곡동에 살고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청천동입니다, 저도. 청천동입니다. 네. 옛날에 그 지역구가 거기 삼곡도로 들어갔죠? 동은 아니고 안 들어가시는군요. 예, 그리고 한 분은 중동구, 네. 그러니까 중구 동구 합친 분, 거기 지역의 운영위원이시고 한 분은 남동구. 네, 이렇게 셋이요. 아쉽네요. 개항이 없으시죠. 제가 좀 뒷조사를 대항이 했더니요. 좀 힘듭니다 요새. 제가 좀 뒷조사를 했더니 뭐 큰 조사는 아니고 네. 우리 김정원 운영위원님에 대해서는 인물 검색에서 안 나와요. 네. 녹색당이 지금 보니까 네, 지역 녹색당이 5군데만 창당을 한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정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3개 이상. 5개 시도당이 창당을 해서 네. 중앙당을 만들어야 당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충남까지만 시도당이 창당이 되고 네. 인천 등 나머지는 창당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정식으로 녹색당 인천시당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녹색당 인천시당 준비위원회 창당 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 김정원.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죠? 예 맞아요.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녹색당 인천시당 이런 표현보다 그냥 인천 녹색당 이렇게도 표현하던데요. 아까 저희는 창당 준비위원회라는 말이 길기도 하고요. 저희 녹색당 강령에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지향한다라는 게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녹색당 안에서도 각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부산 녹색당, 경기 녹색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런 정체성을 가져서 각 지역의 문제, 현안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와 전국적인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인천 녹색당,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정당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긴 하지만 그 어디 중앙에 어떤 시민단체가 있으면 그게 뭐 지역은 거기에 뭐 무슨 어떤 시민단체, 지부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어떤 중앙 쪽의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그걸 지역에 어떻게 좀 이거를 뭐 홍보하거나 활동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좀 강했는데 지금 언급된 대로 인천 뭐뭐뭐뭐 이렇게 된 거는 중앙의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도 인천의 어떤 지역에 대한 거를 좀 강하게 하겠다 하는 어떤 의지 표명이 아닐까 싶어 제가 물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강령 이렇게 깃들어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풀뿌리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마을이 되찾는 지역 분권적인 정당.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녹색당, 부산 녹색당, 서울 녹색당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고 내부가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중앙이라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당원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지만 중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저희 녹색당 안에서는 중앙이라는 말을 좀 경계한다 그래야 되나 아예 자연스럽게 잘 안 쓰게 돼서 중앙당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전국 사무처 이렇게 주로 부르거든요. 네. 또는 이제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 이 네 사람을 대표단 뭐 요 정도로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당 대표라든가 중앙당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참신하죠. 참신한 게 아니라 이 가치관이 딱 가치관이 잡혀 있는 답변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색당에 대한 좀 소개를 우리가 좀 뭐 알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인천 녹색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 어떻게 뭐 당원들은 뭐 어떻게 많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인천 녹색당은 이제 그 2012년 총선 네. 직전에 창당이 되었죠. 아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5개 정당 5개 지역에서 모아서 정식으로 이제 녹색당으로 창당을 한 거고. 창당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가 2011년 11월이었었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2012년 2월인가 그때쯤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명수 1000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시당까지는 되지 못한 거고 아직도 창당 준비 위원회에 머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1000명까지는 모아야 되지만 저희가 4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아직은 300명 내외 정도의 당원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작년 총선을 계기로 조금씩 더 늘고 있고요. 알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녹색당이 정당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정당 이름 중에 하나구나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분들이 그럼 어떻습니까? 그 성원을 보면 뭐 젊으신 분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좀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딴 당에 비해서 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연령대에 치우쳐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근데 그 진보 정당들의 특징이 젊은 층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도 역시 젊은 층이 많고 여성 비율이 약간 높아요. 아하. 네, 뭐 한 5%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녹색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네. 일반 이제 국민들이 이제 본인 첫 번째 정당 가입을 하는데 특히 녹색당이 첫 번째 정당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당원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너 어떻게 해서 녹색당에 들어왔니? 나는 이래서 들어왔어. 이러려고 들어와서 얘기들 나누잖아요. 네.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내 생애 첫 정당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하. 또 한 부류는 내 생애 마지막 정당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충성도가 대단한데요.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인생사가 다르니까는 이제 의도는 다르겠지만 생애 첫 정당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저도 이제 생애 첫 정당이어서 아하. 저는 정당이나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생각했었는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뀌지 않는 큰 틀은 네. 결국은 정치로밖에 바꿀 수 없겠구나 하는 인식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네. 그런데 그런 바꿀 수 있는 정당이 제가 그 고르려고 할 때는 없었고 네. 만들어진 것이 녹색당이었는데 녹색당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해서 네. 저는 오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 정당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당들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서 겪으신, 내가 내 이념과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정책이 이 정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들어가셨었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문제 말고 곁가지들이라든가 너무 원론적인 걸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것, 또는 너무 위계 질서라고보다 아니 네. 그런 문화가 본인하고 본인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생애 첫 정당 맞고 생애 마지막 정당. 이거 참 어떻게 뭐 강보수 전 의원님 정의당 저도 생애 첫 정당을 꿈꿨었죠. 예. 국민참여당으로 선택했는데 예.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그게 한 4번을 바뀌어가지고 정의당까지 갔다가 탈당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생애 첫 정당이 마지막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 사회는 본의 아니게 제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정당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현실인데 우리 녹색당은 생애 첫 정당이 마지막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도요. 지금에 있는 현재 한국 사회에 있는 정당 중에 가장 오래된 정당이 녹색당 아닙니까? 이름으로만 해서요. 그러면 나머지 무슨 새누리당이니 다 뭐 바뀌었죠. 더불어민주당이니 그렇죠. 뭐 정의당 다 바뀌었어요.
유일하게 끝까지 자기 이름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정당. 그런데 저희는 창당 당시에는 녹색당으로 나왔다가 네. 총선 때 지지율이 2%에 미치지 못해서 해산 명령을 받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름을 4년간 쓸 수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녹색당 이름을 버릴 수가 없어서요. 저희는 그냥 우리끼리만 녹색당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그린스 다른 나라에도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녹색당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글로벌 당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초록당 아까 초록정치인데 말씀하셨는데 라든가 뭐 연두당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녹색당 이름을 그대로 써야 돼서 저희가 이제 절차를 거쳤죠. 헌법소원 해가지고 다시 이름을 되찾은 거예요. 녹색당의 네. 굉장히 좋아. 그렇죠. 예, 다시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신 것보다 몇 년은 짧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뭐 내용적으로는 거의 많고 게다가 네. 또 이 녹색당이라는 그린 파티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그렇죠. 이름으로. 네네. 이것도 참 대단한. 근데 제가 이제 농담을 하면 그린 파티잖아요. 네. 그린이 꼭 녹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실은 전에 그래도 제가 2007년대 중반에 초록 정치연대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린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초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녹색으로 해석하는 게 맞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외국에 있는 그린 네. 파티를 녹색당으로 소개해서 그렇지 엄격하게 보면 꼭 녹색당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린의 정신이 중요하겠죠. 네. 초록의 정신이요? 초록의 그린의 정신이 중요하죠. 그렇게 굳이 그렇게 구분하니까 또 머리가 갑자기. 네. 근데 지금 녹색당으로 존중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 세계에도 다 녹색당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한 50여 개국에 다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몇 개국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올해 그 글로벌 그린스 총회가 있대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아마 창당 후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에 참가하게 회원으로 참여하는 네네. 겁니까? 아주 국제적인 연대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확인했습니다. 99개 나라에 녹색당이 있습니다. 고봐요, 완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녹색당이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까 언급 주신 대로 이제 그 인천 녹색당 같은 경우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당원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시고 이제 이런 걸 지속적으로 이제 뭐 지구 모임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 구성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라든가 당원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실제 돌리는 사무국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사무국. 네네. 사무실과 사무실이 필수인데 저희는 이제 그게 세워졌다 부서졌다 해서 지금은 활동가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만간 올해 이달 안에 활동가를 뽑아서 사무실은 있고요.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예, 맞아요. 배달이에 있어요. 관심들이 있으시구나. 네. 이분들 다 뒷조사하면요. 뭐 관계가 있을 거예요. 네. 예, 활동가 뽑아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별로 지역 모임이 있고 어떤 구는 지역 모임이 없는 구도 있고요. 네. 어떤 구는 아직 지역 모임이 활성화가 안 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마다 관심 그 당원들 그 지역 당원들이 관심을 가진 것에 따라 활동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어떤 곳은 여러 달째 친목 모임처럼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고만 있으면 어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고 저희는 또 독특한 게 이제 원래는 지역 모임하고 의제 모임이 이렇게 있어줘야 예,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의제 모임에서 만들어진 의제들이 지역 모임에서 실천이 되고 그게 전국당에도 이제 아마 건의를 하고 이럴 텐데 인천녹색당은 아직 의제 모임이 자리 잡지는 못했었는데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이 녹색 정치학교를 계기로 시작돼서 이제 의제 정책 연구 모임 정도 수준으로 시작해서 이제 의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녹색당 당원이 한 300여 명 되신다고 했는데 충성도가 높죠. 그 뭐 중간에 뭐 회비를 안 낸다고 당비를 안 낸다거나 뭐 탈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적다는 소문이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비 납부율이 그 어느 정당보다 높다고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몇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탈당하시는 분은 한 달에 한두 분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무슨 큰 이슈라든가 그런 것에 녹색당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할 때 탈당하시는 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좀 전에 우리 노동당이 이제 인천시당에
당원이 1,000명이지만 당비를 고정적으로 내시는 분이 한 300명 정도 되신다고 150명.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인천 녹색당이 한 300명인데 그중에 뭐 상당 부분이 내신다면 사실은 거의 비등한 당세를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지난번 총선에서요. 네. 비례대표 득표율이 0.75%였습니다. 2배 됐네. 그러니까 정의당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국회에 진출한 당 말고는 네. 나머지 그 진보 정당이나 제 정당 중에서는 비례대표 득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녹색당에 대해서 지지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년 총선 때 인천 녹색당에서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지역 후보는 내지 않았고요. 저희는 이제 비례대표 비례대표만. 당선을 위해서 예, 그 저기- 홍보 활동을 인천 내에서 했었죠. 홍보 활동만 인천에서. 네. 예전에 지방선거 때도 그때 비례대표는 아마 내셨던 것 같은데. 예. 인천 지방선거 예, 때는. 예, 예. 그때는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 총선 때 그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이 0.75%. 0.75%. 아까 노동당이 0.38%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아까 녹색당이 그 그 전에는 그 전년도 총선에 0.38% 정도 얻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2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네. 이 기업 4년 만에. 기업도 2배 들면 엄청나게 엄청난 성장하는데 성장이죠. 이거 정당- 다음에 되면은 이제 이 1.5%가 되잖아요. 응. 그러면 또 정치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당 멤버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네. 300명 중에 1.5%가 되면 몇 명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4.5명. 5명의 국회의원이 다음번 총선 때는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네. 이 탈핵, 음. 이제 탈원전 음. 이런 거에 대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급격한 관심을 보였잖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엔 그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했던 영화 판도라. 있죠? 판도라. 네. 뭐 이 그거 영향도 아마 이제 상당히 커서 네. 다음에는 뭐 훨씬 높은 지지율로 되지 않을까. 뭐 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기로 가입하시게요? 지금 무소속이시잖아요. 아니 이제 환영합니다. 아, 저는 비례는 제가 그 녹색당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네. 커밍아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장하고 있는 정당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당 녹색당 보면 될 것 같고 변질되지 않을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 인천 녹색당에서 했던 좀 성과가 있다고 하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 성과요. 활동했던 뭐 활동이요. 뭐 활동은 다 성과입니다 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총선이 있어서 네. 전국당에서 나온 비례대표 후보를 인천 내에서 이제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비례대표도 알리지만 녹색당 인지도 자체를 높이는 활동이었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게 약간 이벤트처럼 당원들이 받아들여서 굉장히 재밌게 선거운동을 해가지고요. 네. 저희는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의제 중에 동물권 의제가 있잖아요. 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동물 탈 쓰고 선거운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미있는 이벤트도 됐었고 그때 이제 신입 당원들도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네. 선거운동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포스터 인쇄해 오셨는데 작년에 이제 녹색 정치학교라고 이게 인천 안에서 한 거예요. 녹색당 전국에서 한 게 아니라. 아 인천에서. 그걸 제가 네. 여쭤보려고 갖고 왔는데 먼저 말씀하시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해가지고 강사는 물론 이제 초청을 해서 네.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제, 이슈, 관심사들을 6번에 나누어서 6강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 대시민 강좌라고 이제 녹색 당원이 아니어도 오셔도 좋다고 했는데 아마 홍보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 이런 정치학교에 좀 거리감을 느껴서 그런지 네.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셔서 당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 그래요. 집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던 숨은 당원들도 오셔서 교육에 참여하셔서 열심 당원이 되시기도 하셨고요. 예. 몇 분이나 녹색 정치학교에 참여하셨습니까? 6개 강좌였는데. 연인원까지는 모르겠고 아니, 이제 회당 보통. 매 강좌당 15명에서 2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정치학교에 그 정도 오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은 아닌데 실패도 아니에요. 선방하신 거. 아니 네. 그 강명수 전 의원님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정의당 출신이시니까 정의당에도 이런 정치학교를 인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했죠. 시당으로는 안 했죠. 시당에서는 안 했고 이제 정치학교를 시민상대 정치학교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하. 인천에서.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정치학교도 했고 이게 아마 그 2016년에 처음 한 녹색 정치학교. 예, 인천에서 처음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처음입니까? 아, 전국적으로 처음은 아니고요. 이름은 달라도 이 비슷한 컨셉으로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무슨 주제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6가지. 어떤 주제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네. 내가 출력을 잘해왔네. 예, 뭐 녹색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된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인천의 자연환경과 환경 문제에 관련된 것도 있고 탈핵, 에너지 문제, 기본소득 문제. 아까 우리 기본소득 문제 한참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메갈리아 우리에 던지는 메시지. 이건 여성 문제 문제로 전반적인 거를 대부분 다 다룬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예. 좀 이런 거 좀 이양호 의원도 좀 가서 좀 듣고 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노동당 인천시당도 그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네. 활동한 만큼 아니 홍보도 좀 덜 돼서 좀 그런 아쉬움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고민인 거죠. 근데 사실 저희 당원들끼리는 이 정치학교가 이제 굉장히 저희들끼리 자극이 되고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 마지막 6강 기본소득 강의를 듣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겠구나 하는 게 선이 분명해졌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올해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청소년 당원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 수 있게 할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당원이면 어때? 당원 자격이 나이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잘 그걸 어떻습니까? 일반 정당들은 당원 자격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선거권 나이 나이죠. 그렇죠. 네, 선거권 지금 19세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뭐 18세로 낮춰지면 네. 18세가 되겠죠. 근데 그게 뭐 더 밑에 있는 그냥 뭐 당원이 아니어도 참가는 가능하죠. 이제 진보정당 이제 입장에서는 네. 이제 더 전 국민에게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주권 네. 이걸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네. 당연히 뭐 시도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녹색당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 미래 세대를 키우는 거잖아요. 동물도 미래 세대. 당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상징적으로 동물 당원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잖아요. 아 예전에 그 새만금이나 뭐 예전에 그 할 때도 이제 그 뭐죠 어린아이가 해서 선거 소송도 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환경 운동이라는 게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운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동물 그 도련용 소송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아마 당도 아마 그런 역할을 아마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해서 이제 뭐 당원도 좀 많이 늦었고 그죠? 이제는 아까 말씀 보니까 이제 많이는 아직 아니고. 아니 이제 저기 사회자님 근데 네. 오늘 저희가 빠뜨리고 간 게 있어요. 네. 우리 김정원 운영위원님에 대한 개인 소개가 조금 놓치고 가셨는데 어떻게 좀 그래도 왜 이런 걸 하시게 됐는지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고 평범하셨던 분이 네. 갑자기 이렇게 하시게 된 걸 조금 짚고 2017년 좀 복잡한 얘기를 하시면 어때요? 아니 아까 우리 저기 사회자가 하려 했더니 다른 걸 두 번째로 넘어가셔가지고. 아, 제 잘못입니다. 조금 이제 개인 소개 겸 뭐 지역 얘기, 지역에서 성장한 얘기 이런 거. 뭐 인천에서 원래 고향이 인천이신가요? 아니면 저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요. 그 2학년 때 계양으로 전학을 와가지고 계양. 그 당시에는 계양 왔습니다. 어디 초등학교? 계양 국민학교 다녔어요. 아, 국민학. 계양국민학교. 네. 동기네, 동기? 아니, 동문이시네. 선배님. 선배인지 몰라요. 아직. 아니 내가 후배 같은데. 그럼 무슨 동이세요? 무슨 동? 그때 무슨 리? 그때는 아직 모를 것 같은데 둑실리라고. 둑실리. 알죠. 몰라요. 아니, 어떻게 다 아시죠? 내가 다남리예요, 다남리. 어머 세상에. 그 옆에가 둑실리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넘어가. 목상리 넘어가야 옆에 넘어가. 지금 아라뱃길 건너. 이게 몇 년 만에 거기 들어보는. 집 별로 없는데 어떻게 거기 사셨어요? 거기 동네 친구가 없었어요. 아니 집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동네 아니 친구가 거기는 없어요. 심씨 집성촌인데. 맞아요. 어떻게 김씨가 거기 살았는지 모르겠네. 예, 이사 왔습니다. 2학년 때. 네.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인천에 계속 사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천시가 아니었었으니까요. 저 대학교 때 이제 인천시로 편입됐고 거기가 이제 경희 누나 들어간다고 나가라. 이래서 저희 친정은 작전동으로 나왔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인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녹색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천의 문제에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정당이라는 거,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건데요.
저는 녹색당에 들어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책 모임을 통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책 읽고 글 쓰는 일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제가 계속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네. 이제 책 모임을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저랑 맞는 책 모임을 찾았는데 그 책 모임이 주로 다루는 책이 환경, 생태, 뭐 인권 네. 이런 것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읽는 책도 좋았지만 책을 읽고 나누는 이야기들 그 사람 구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책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감화를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책 모임 구성원들 몇 사람이 녹색당을 만든다. 아하. 발기인대회 할 건데 와서 짐 좀 날라라. 네.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집 나르다가 당원이. 예, 그런 거죠.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2012년도 발기인대 할 때쯤이시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신 게. 예, 맞아요. 그러면 벌써 한 4년 돼 가시네요. 4년 만에 운영위원도 하시고 이제 괄목할 성장을 하시고. 그렇게 처음에 당을 잘 타셔야죠. 이렇게 아픈 데를 또 얘기하세요. 저는 당을 선택하자마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행운. 아니 그건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거지. 네. 당내에서 뭐 어떤 뭘 맡은 적이 없잖아요. 다른 얘기 하시죠. 그래서 저는 아까 녹색당 그 발기인대를 아마 인천에 저기 사무실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IMCA인가? 어디 가서 저도 그때 그러셨어요? 그때 현장에 저도 있어가지고. 저도 있었어요. 네. 하여튼 굉장히 오래 벌써 4년이 지났군요. 네. 예, 하여간 참.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종의 지금 직업은 없으시고요. 지금은 원고 교정 받아보는 일 하고 있고요. 교정하시는 예. 잡지나 이런 신문. 책? 예, 책이요. 책. 우리 강병수 의원은 개인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직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또 정치를 해야 되는 네네. 생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일감 많이 주실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앞에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했고,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시민팟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사과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한번 듣고 와야 되는데, 급히 결정이 되는 바람에 못 들어봤어요. 여기 제가 저기 인천 녹색당 이제 한 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딱 나오셨으니까, 내부 논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나오신 건 아니죠? 아니요, 시간 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거 팔 접어야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2016년 이제 인천 녹색당의 활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어차피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네. 2017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관심 사항은 2017년 중에 가장 큰 사안이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그럼 녹색당 대통령 후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좀 얘기가 좀 된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인천 녹색당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녹색당도 다음 대선을 어떻게 하자는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오고 가고 있지는 않고요. 네. 현재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우선은 급선무이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그래도 녹색당 그래도 대통령 선거인데 정당인데 그래도 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서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이제 전국사무처에서 각 지방에서는 우리가 녹색당이 대선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겠는지 논의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 의견 모아가지고 우리도 전국당에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지역 모임별로 모여가지고 대선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얘기 들어봤거든요. 당원들한테. 이제 어떤 대다수의 당원들이 기존 정치인이 아니어서 지명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는 누군지 알 수도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저희 녹색당에서 나오는 후보를. 네. 그럴지라도 녹색당의 당이라는 게 존재하면은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사실 이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비용 부담이기도 하잖아요. 선거를 치르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정당이지만 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이 지금 대통령제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녹색당답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되지 않느냐. 기존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선거제도 시스템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우리 이 양반이 계속 개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아주 아까 노동당도 그렇고 왜 이렇게 그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데 왜 우리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대변하는 정당을 못 찍고 왜 맨날 1번, 2번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냐. 이거 이 사표 방지 이런 그 우려 때문에. 네. 이 녹색당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정당 우리 정치 이거만 개선이 된다면은 저는 뭐 녹색당이 상당한 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또 실제로 지금도 그 녹색당이 대선 후보를 말씀을 얘기도 했지만 그 정치 개혁, 제도 개혁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인가 이런 것도 지금 지난번 총선 때도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정당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도 녹색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뭐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계시고 네. 뭐 어떤 방식이 됐건 뭐 후보에 대한 고민은 아마도 진전되게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누가 후보가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녹색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하승수 변호사 지금 당 대표이시긴 하시죠? 공식적으로는. 하승수 씨가 작년까지 공동운영위원장 둘 중에 한 분이셨었고요. 저는 이유진 네, 이유진, 하승수 예, 두 분 두 분. 공동운영위원장이었었는데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셨고요. 새로운 운영위원장이 선출돼서 그래요?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계셨군요. 예, 연함 한 명씩 한 분은 김주온 씨라고 비례대표 기본소득 운동하시는 네, 여성 예, 청년이시고요. 김주원 인천에 오셨던 분이네. 인천에 예. 몇 번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은요. 또 한 분은 최혁봉이라고 이분은 전라남도 보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이 두 분이 공동운영위원장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나가느냐보다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나가시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성을 갖고 있고 이미 알려져 있는 후보라기보다는 녹색당이 과연 한국의 생태 문제나 정치 현안에 어떤 근본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 이건데 그것이 아직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신 것 같지는 않죠. 예. 환경운동 우리 조광희 대표님은 이제 환경운동연합 대표이시기도 한데 네. 녹색당 창당 발기인까지 하시고 네. 당원이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발기인하고 당원 안 돼도 돼요? 네, 발기는 하는데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 환경운동연합은 임원은 정당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기인만. 만약 대표가 너무 그만두면 교조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대표 그만두시면 그건 내부 단체 문제니까. 가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뭐 만약 한다면 첫 번째가 그쪽. 그렇습니다. 여기 또 예비 당원이 기억해 놓겠습니다. 주제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요. 서로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좀 안 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 자, 하여간 그래서 정치 개혁 문제 약간 이제 뭐 말씀드렸고, 근데 정치 개혁 관련해서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물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의 어떤 절차와 특히 이 소수 정당이 현재 정치 체계로는 거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런 체계. 옛날 이한구 의원이 계속 그 얘기를 저는 뭐 죽어도 앞으로 그냥 무조건 뭐 이 정치제도 개선입니다. 저는 최우선 과제가.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덴마크의 행복한 정치 실험이라고 하는 KBS 나오던데 거기 정당이 13개나 된답니다. 그런데 다 존중받고 그래서 어느 한 당도 뭐 51%가 넘는 정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없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연합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정당이 안 되고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지속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두세 개 정당이 그 중심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번에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다가 민주당으로 가면 새누리당 했던 정책을 전면적 폐기하고 새롭게 하면 연속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정당이 있고 다 각각 있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정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의 연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뭐 묘한 정치적인 그
그 구조를 갖고 있던데 저희 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독일의 이 세계 최초로 원전을 폐기하기로 네. 결정한 지금 이제 정부 같은 경우도 보수당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이라든가 또 사회당 계열의 이런 네. 정당하고 사실은 연정들을 여러 차례 하면서 그런 그 보수 정책에서 또 이 진보 정당들이 추구하는 아젠다를 지금 그 국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이라는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한 거죠. 네, 정당끼리 서로 너 죽고 나 살기. 뭐 내가 뭐 이겨서 이걸 뭐 권력을 독식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농단으로 아주 정점에 온 거죠. 아까 노동당 문제 나왔지만 노동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대변하는 거는 기존 정규직 위주의 노동조합들이 이미 권력화돼서 또 힘 있는 정치 쪽하고 편에 붙으면서 오히려 비정규직과 계속 그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대척점을 이루고 이런 한계까지 왔잖아요. 네네. 이제는 내가 진짜 지지하는 이 정당 이걸 지지할 수 있게 바꿔야 되는 게 뭐 시급한 네, 우리 사정이야. 녹색당의 우리 김정원 운영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항구 의원님 너무 세게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아니에요. 당원이었지 뭐. 녹색당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럼요. 2명 확보.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녹색당 올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녹색당 하면 딱 떠오르는 정책하면 탈핵이 제일 많이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네.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네. 운동을 또 열심히 또 꾸준히 해오셨고 네. 그리고 아마 올해도 아마 그 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제 하실 텐데 우리 인천시당이니까 인천시당에서 주요하게 올해 좀 뭐 이렇게 좀 정책으로 좀 이렇게 잡고자 하는 뭐 그런 정책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탈핵 의제라든가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정치학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기본소득 의제 같은 것은 대체로 전국의 많은 당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이건 전국당에서 계속 이제 중요 의제로 가져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요. 네. 인천녹색당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정책에 뭐 올인하자 이런 게 정해진 바는 아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어제 운영위가 구성돼서 어제 첫 회의가 있어서 네. 올해는 어떻게 해볼까 하는 이야기 정도를 나누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모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거기서 각 지역 남동구면 남동구, 뭐 중동구면 중동구에서 지금 이게 우리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구청에다 어디에다 어떻게 요구하자 이런 것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올해는 지역 모임에서 그렇게 의제를 발굴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가자 하는 의견이 나와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모임도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모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새로운 당원들도 만나고 오게 하려면 이벤트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이제 전 당원 워크숍을 하려고 해요. 봄에. 네.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이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강화에도 저희 당원님들이 계시고 지역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 지역 모임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귀농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거기랑 도농 교류 식으로 연대를 해서 뭐 그쪽에서 워크숍을 하고 거기서 잘 되고 있는 활동을 배운다거나 이제 이럴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당원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는 2017 녹색 정치학교를 열어서 저희 당원들 간의 교육도 하고 시민들에게도 저희가 펴려는 정치가 뭐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시민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계획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녹색당이 여러 가지 인천의 환경 의제가 많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뭐 시민들이야 굉장히 인천 도시를 봤을 때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도시라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뭔가 먼저 앞서서 해결하는 어떤 모습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뭐 녹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좀 인천 녹색당에서 몇 가지 이슈를 주요하게 좀 꾸준히 좀 해서 어떤 좀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인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환경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먼저 내신 의제에 연대하는 식으로 주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게 아쉽기도 하고 아직 여력이 부족하기도 했었는데 예, 충고
잘 새겨서. 난 잘하실 네.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인천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북성 보구 살리기 시민 예.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회원이고 또 지역 시민단체 우리 조광희 대표님도 같이 하시고 뭐 전에 강사로 가신 장정구 우리 녹색연합 정책위원장도 같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지역 문제이면서도 녹색의 문제이면서도 정치적 문제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서 이제 이미 지역 시민사회 단체 내지는 환경운동 단체가 함께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좀 더 녹색당이 좀 더 주도해서 어떤 성과로 내면서 좋은 해법을 정치적으로 찾고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그럼요. 여러 가지 그 환경 의제에 대해서 무슨 시민단, 환경 단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네. 정당이 해야 될 몫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당이 갖고 있는 몫을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못 잡았다면 네. 올해는 그런 걸 좀 잘 잡아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후년에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 때 인천 녹색당이 내년. 내년이요. 2018년. 내년 벌써 내년입니까? 네. 그럼 내년에 또 어휴. 인천 녹색당도 이제 그런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주제 올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잡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를 몇 번 창당 이후에 창당은 아직 저희는 못한 거죠, 인천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희 인천에서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후에 선거를 몇 차례 겪어봤는데 겪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생애 첫 정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릴 수는 있으나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실전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점이 많았어요. 근데 네. 선거를 실제 선거운동하고 정책 마련하는 거 보고 이러면서 일종의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네. 지난번 총선 이후에는 우리 그때 총선 평가회를 하면서 바로 지방선거 준비하자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서 의제 찾는 것, 새 이제 올해는 포인트를 맞추자라는 얘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아직 시당의 어떤 그 기준 1,000명이라는 기준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네. 잘하셔가지고 1,000명도 좀 모으시고 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장 아직 공석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운영위원장도 좀 왜 내가 이렇게 훈수를 애정이 예비당원 1호. 아니 좀 그래서 아까 우리 노동당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우리 녹색당 인천 녹색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격려와 이렇게 좀 애정에 이렇게 좀 바램을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생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가장 오래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좀 한마디 좀 우리 강병수 전 의원부터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네. 기본적으로 관심과 애정이 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인천 녹색연합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그 전에 2000년대 중반에 녹색당을 창당하려고 했던 초록정치연대 제가 회원이고 한 3년간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창당까지 같이 못해서 아쉬웠는데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당이 녹색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그래서 칭찬입니다. 네. 진짜로 네. 관심이 많고, 좀 이렇게, 아마추어 같죠. 아무래도 당을 하시는 게 보면 아마추어 같지만, 아프대도 얘기하시고. 네. 그런데 내용은 정말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정당이나 기존 권력의 문제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부심도 갖고 있고 또 전 세계 네트워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의지와 열정만 갖고 또 현실이 채워지지 않는 건 또 명백한 네.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니까 뭐 우리는 아마추어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자족적이면 안 되죠. 그렇죠. 꾸준히 이 의제 자체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우주의 근본을 다룬다고 한다면 그만큼 열정과 능력도 앞서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 능력을 열정 못지않게 키우는 그러면 바로 그 잠재력을 키워서 다른 나라에서 유럽의 그 복지국가 만드는 그 생태 국가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녹색당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여기도 예비당원이요. 네, 우리 이한구 의원님. 저도 앞서서 말씀만 드렸지만은 이제 유일하게 이 지속 가능할 정당이라고 봅니다. 지구적으로나 또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좀 늦게 지금 사실 생겼는데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녹색당의 그 풀뿌리라는 가치 그러면서 인류 이제 공동 미래를 고민하는데 네. 생활 속에서부터 또 같이 변화시키는 걸 병행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질 수 없잖아요. 인류가 더욱더 위기로 오는데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해서 그 위기를 공동 대응하자. 뭐 이미 좀 검증된 거기도 하고요. 네. 문제는 이제 당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일반적으로는 쟁취한다고 하는데 녹색당처럼 진보적 가치와 지속 가능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권력 쟁취보다는 연대 또는 협력, 나눔 뭐 이런 건데 이것도 그 권력을 나누는 형태가 이미 많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연립정부라고 하는 있죠, 이런 형태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꼭 독식하는 권력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뭐 누굴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정책을 같이 분점하는 한 주체로서 명확하게 이 가는 상대를 파트너로 가겠다. 기존 야당이나 진보정당하고도 이런 걸 좀 더 분명히 하고 간다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녹색당이 급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비 후보 2번이 말씀입니다. 예비당원. 예비당원이. 다음 우리 이성수 팀장님. 예. 예, 저는 예전에 이번 총선 때 제가 녹색당을 찍었다는 거. 우리 집안의 조카가 자기가 녹색당 요즘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남에 있습니다. 근데 나도 찍을 거다 이렇게 딱 하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집안에서는 별로 그 주로 1, 2번에 주로 가까이 갔던 분들이었는데 그리고 아마 가치나 철학 이렇게 할 때는 녹색당을 가장 저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이제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권력에 대한 문제로 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피폐해지는데 이게 녹색, 생태, 환경 이렇게 되면 기운을 많이 받는 듯한 저로서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인천 시당 내에서도 정말 시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정치가 너무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러나 우리 녹색정치학교 이런 것들이 보다 정치가 생활 정치로 가는데 굉장히 그 유의미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널리 좀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좀 더 저희도 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의 는 거의 애정어린 거의 뭐 당원 수준의. 예. 저는 선거 든든합니다.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사진 찍혀야 될 이럴 자리 이렇게 가면 오늘도 이렇게 좀 녹색에 가까운 연두색. 넥타이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뭐 올해 이제 인천 녹색당이 이제 당원 배가도 좀 하셔야 될 거고 네. 해서 아직까지 녹색당 이렇게 좋은 정당이니까 빨리 그 지금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들 빨리 당 가입해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이렇게 포부를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제가 큰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저는 제가 사는 것, 제가 이 정당에 들어와서 즐거움을 얻은 것,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정당에 들어와서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정당이 제 삶에서 너무 멀면 제가 몰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인천녹색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한 것 같은 그 정책을 만드는 다소 심각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 안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도 나누지만 자기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삶에 녹아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서 네.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먹을 거리는 직접 농사 짓는다거나 자기가 마실 술은 직접 담근다거나 뭐 그런 소모임들이 있어 왔어요. 네. 텃밭 모임이라든지 맥주 만드는 모임이라든지 뭐 전통주 만드는 거 같이 배우러 다니든지 그리고 저희 지금 인천녹색당 안에 좀 오래된 모임 중에 손만나는 모임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으로 만든 무엇이든지 뭐 목공이든지 바느질이든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도 모임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바느질로 만든 거거든요. 이 TV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세요.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홈플러답게. 예. 자기가 먼 얘기, 정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바꾸는 일도 혼자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천녹색당에 함께 하시면 이렇게 작게 자기 삶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지역과 나라를 바꾸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세요. 네, 아이고. 굉장히 소박하게 얘기한 듯하면서 뚝심 있게 또 얘기하십니다.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녹색당 그 인천 녹색당 사무실 배다리 쪽에 있다고 하셨죠? 예. 배다리 안내소라는 곳을 찾아오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언제라도 거기 가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차 인천 시민팟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